안녕하십니까. 네, 기후변화학회 총괄분과위원장 담당하고 있는 차동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이제 제3회 총괄분과위원회 전문가 초청 워크숍을 진행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의 김용건 교수님을 전문가로 모셨습니다. 오늘 간단하게 김용건 교수님에 대해서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김용건 교수님께서는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이제 졸업하셨고요. 그리고 카이스트에서 석사와 박사 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그리고 뭐 워낙 뭐 유명하시고 다양한 일을 하셔서 제가 다 소개하기도 힘든데 기후와 또 대기 관련된 정책 연구를 한 30여 년간 수행을 하셨고요. 또 환경 정책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국민훈장 동백장을 2019년에 또 수상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KEI 환경연구원에서 기후경제연구실장, 기획조정실장, 대기연구본부장 등을 역임하셨고요. 또 그리고 환경부 R&D 중에 한국형 상하향식 온실가스 통합 감축 시스템 개발 연구단장을 또 맡으신 바 있으십니다. 그리고 또 뭐 환경부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장도 다 역임하셨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또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십니다. 오늘 김용건 교수님께서는 상하향 통합평가 모형을 이용한 탄소 중립의 경제적 파급 효과 분석이라는 주제로 오늘 좋은 발표를 해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예,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네, 최 교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과분하게 소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그럼 발표 자료를 공유를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해주시면 됩니다.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제가 주로 연구하는 분야인데 상하향 통합평가 모형을 이용해서 탄소 중립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제 우리가 온실가스 감축 정책이나 감축 노력을 할 때 그 노력에 수반되는 비용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되게 중요한 문제죠. 왜냐하면 우리가 비용을 좀 적게 들이고 뭔가 많이 줄일 수 있는 걸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탄소 중립이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그런 걸 분석하는 방법론들이 다양하게 있는데 크게는 이제 상향식 모형과 하향식 모형으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투만 모형은 이제 상향식이라고 할 수가 있고 탑다운은 이제 하향식이라고 부르긴 하는데 바투만 모델은 보통 상당히 그 기술적인 디테일을 묘사하는 최적화 모형을 사용을 많이 하고 있고 부문별로 이렇게 많이 구축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고요. 하향식 모형은 이제 경제 전체를 다루는 그런 거시적인 그런 모형이고 대신에 이제 디테일은 조금 약간 생략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로 CG 모형이라고 하는 일반 균형 모형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모형이 이제 큰 흐름이 있는데 사실은 정책적인 그 의사결정을 할 때는 이 비용이 뭔가에 대해서 잘 판단을 하고 평가를 해서 이제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이 두 가지 모형이 서로 다른 어프로치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비용 자체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하면 이 미시적인 상향식 모형에서는 어떤 특정 경제 주체 단위의 어떤 비용, 예를 들면 우리가 발전소가 재생에너지 풍력을 하게 되면 싸게 사용하던 그 석탄 발전소에 비해서 돈이 많이 들겠죠. 그러면 그게 비용으로 잡히기 때문에 상당히 이해하기 쉬운 비용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국가 관점에서는 그게 비용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발전소가 내는 그 풍력 발전소 기에 대한 구입 비용은 풍력 발전기를 만드는 두산에선 수입이 될 수가 있거든요. 이게 돈은 어차피 돌고 도는 거기 때문에 날아가는 게 아니라서 비용이라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제 전체적으로는 우리가 이 경제의 퍼포먼스가 얼마냐를 얘기할 때 비용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GDP 또는 소득이나 후생 같은 것을 평가를 합니다. 경제학적으로. 그래서 사실 경제 차원에서는 이런 것들을 봐야 되고 또 미시적으로는 비용을 얘기하는데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한데 이 두 가지를 서로 다른 모형에서 서로 다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정책 담당자로서 판단하기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이 두 가지 모형을 다 사용을 하면서 동시에 링크해서 서로 간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링크된 모형을 사용하게 되면 두 가지 얘기를 동시에 할 수가 있고 다 일관성 있게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상하향 통합 모형이라고 부르고 인테그레이티드 탑다운 바텀 모델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이제 그런 연구의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이제 하향식 모형이 하나 있어야 되고 상향식 모형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링크를 하는 것인데 하향식 모형은
CG 모형, 컴퓨터블 제너럴 이퀄리브리엄 모델이라는 것을 이제 주로 쓰고 있고, 저도 이제 그것을 활용을 했고, 상향식 모형은 제가 분야별로 다 만들어서 쓰고 있지만, 이제 대표적으로는 가장 이 복잡한 것이 전력 부분이기 때문에 전력 부분에 대한 최적화 모형을 일단 만든 것을 이제 링크한 사례를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기존에 환경부의 그 R&D 사업으로 개발된 바가 있고, 이제 계속 지금도 이제 유지 개선을 하면서 제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R&D 사업에서 개선된 것보다는 여러 가지 기술을 추가했고 데이터도 좀 더 현행화했고 최근에 2020년 산업 연구원표 투입 산출표가 나왔는데 지금 이제 그쪽도 같이 분석을 하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상하형 연계 알고리즘 자체가 아직 학문적으로도 완성된 분야가 아니라서 계속 개선되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제가 또 그런 개선 알고리즘 개선도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요번 이 사례 연구 같은 경우에는 2019년부터 시작해서 2049년까지 5년 단위 시뮬레이션을 한 케이스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학습 곡선에 대해서는 이제 참고로 이런 어떤 수식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보여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예를 들면 그 CCS나 수소 같은 경우에는 학습 러닝이 많이 발생하는 신기술 분야이기 때문에 이런 학습 곡선을 사용을 했고 재생에너지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그 조사된 그 학습률을 반영을 해서 학습 곡선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일반 균형 모형이라고 하면 약간 그 경제학을 잘 이제 공부 안 하신 분들은 생소하실 텐데 결국 우리나라 또는 전 세계 경제 이렇게 대상으로 하고 삼는 이코노미 전체에 대해서 모든 경제 주체의 모든 거래를 다 모형화한 것입니다. 물론 이제 애그리게이션을 통해서 심플리파이 할 뿐이지 기본적으로는 모든 경제 주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가계, 기업, 정부, 해외, 글로벌 모델 같은 경우에 이제 여러 나라가 동시에 있고요. 그다음에 하는 모든 경제적인 행태는 다 여기에 모델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저축, 투자, 뭐 수입, 수출, 소비, 이 모든 것이 모형에 들어와 있고, 그다음에 인구가 얼마나 늘어나는지, 그다음에 자본 스톡이 얼마나 변화하는지, 소비 구조가 변화하는지, 생산성이 또 어떻게 좋아진지 이런 것들이 다 동태 모형에 반영이 되도록 되어 있고,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온실가스 관련해서는 뭐 기후변화의 경제적인 임팩트, 데미지에 대한 임팩트 같은 것도 이제 반영을 할 수가 있지만, 제가 오늘 이제 소개해드리는 것은 주로 감축 분야에서 탄소세 또는 배출권 거래제에 대한 어떤 시나리오 분석이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균형 모형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모든 경제 주체에 대해서 이런 다양한 시장 조건들, 시장 균형 조건들로서 수급 균형, 그다음에 제로 프로핏이라는 것은 이제 인풋 아웃풋 밸런스, 그다음에 버짓 컨스트레인트, 커런트 어카운트 밸런스, 캐피탈 다이내믹스 등 여러 가지 이제 균형식이 들어가 있고 보통 이제 관련된 비헤이비어에 대한을 이제 묘사하는 그런 함수로서는 네스티드 CES라는 함수를 상당히 그 경제학에서는 스탠다드한 그런 펑션입니다. 이런 함수는 이런 모양으로 돼 있고 이런 걸 사용해서 생산 구조를 이렇게 예시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생산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팩터들과 인풋들이 다 이렇게 조합이 돼서 서로 간의 대체 관계와 보완 관계를 통해서 이렇게 최종 산출물을 생산하는 식으로 경제학에서 상당히 스탠다드한 그런 생산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런 이제 CG 모형을 사용하고 있고 거기에 이제 DAC 기술 같이 상당히 이제 탄소 중립을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중요한 필수적인 기술인데 이런 기술은 지금 현재 데이터나 모델에 반영이 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제가 추가적으로 데이터를 구성을 해서 어, 말하자면 그 CES의 네스티드 CES에다가 반영을 하는 그런 방법론을 써서 DAC 기술도 이제 모델에 반영을 했고 그다음에 전력 부문의 이제 상향식 모형에서도 관련된 기술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력 부문 모형을 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거는 이제 제너럴 이퀄리브리엄 모델이고요. 요거는 이제 아까 그게 이제 하향식 모델이고 지금 상향식 모델로서는 전력 분야의 최적화 모형. 지금 보시면 전력 부분의 최적화 모형은 전력 부분에서 주어진 디맨드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코스트를 미니마이즈하고 다양한 제약식을 고려하는 그런 최적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문제, 사실은 이제 이런 문제를 별도로 또 풀어서 연구하는 분야가 따로 있죠. 아마 이제 전력 분야에서 주로 활용되고 있는데, 물론 이것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하면 이제 믹스드 인테저 프로그래밍으로 확장을 시킬 수가 있는데, 그런 모형도 제가 뒤에서 소개를 간단하게 해드릴 텐데, 어쨌든 이번에 상하형 연계를 위해서는 리니어 프로그래밍 모델을 반영을 하고 있고, 그 모델의 구조는 이렇게 돼 있다. 물론 이제 이것이 이제 스탠드얼론
파워 섹터 모델인데 실제로 링크하는 과정에서는 여기 이제 많은 분야가 좀 수정이 되는데 그런 부분은 제가 생략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 이 투자비에서도 인베스트먼트 코스트는 사실은 캐피탈 프라이스가 CG 모형에서 균형 프라이스가 나오면 그 프라이스를 여기에 반영하도록 돼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O&M 코스트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머티리얼 프라이스나 레이버 프라이스 같은 것들이 또 여기 반영이 되게 있고 여기 이제 수요 함수 같은 게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콘스탄트로 가정되어 있는 것이 약간 좀 베리어블화 돼 있어서 이제 CG 모형과 서로 간에 주고받으면서 컨버전스를 이제 찾아가는 그런 어떤 모델이 약간 좀 포뮬레이션이 바뀌게 되는데 어쨌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런 베이직 모델이 CG 모형과 서로 인터랙션을 하게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CG 모형과 전력 모형이 각각 풀고 나온 결과를 또 다른 모델에 주고 또 다른 모델에서 나온 결과를 또 다시 받아가지고 이터레이션을 하면서 점차 이제 수렴하는 해를 구하는 과정이 링킹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모델을 구축을 한 다음에 기본적으로 2050년까지 이렇게 장기를 보는 모델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아무것도 안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기준 전망 시나리오를 구성을 합니다. 그래 놓고 나서 그 기준 전망 시나리오와 비교해서 우리가 탄소 중립을 하기 위해서 탄소 가격 정책을 했을 때는 과연 온실가스를 그렇게 많이 줄이기 위해서 얼마나 높은 카본 프라이스가 필요하고 또 그런 카본 프라이싱 정책을 했을 때 경제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또 전력 섹터에는 어떤 기술들이 어, 더 많이 보급되는가, 그런 것들을 이제 분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기준 전망을 해야 되는데 기준 전망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미래에 대해서 각종 여러 가지 전망한 결과를 최대한 재현할 수 있도록 반영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인구나 GDP나 여러 가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KDI나 여러 가지 통계청이나 이런 데서 전망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다 반영해서 이 모델이 그러한 미래를 묘사할 수 있도록 일단은 시뮬레이션을 해서 기준 전망 시나리오를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전력 소비 같은 경우에는 또 우리가 전력 수급 계획에 원래 이제 2050년 타겟 디맨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디맨드를 또 맞출 수 있도록 전력 모형과 CG 모형을 모두 이 숫자에 맞추도록 타겟팅을 해가면서 이제 기준 전망 시나리오를 또 역시 모형 간의 연계를 통해서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구해 봤더니 일단 CO2 배출량이 2019년에는 6억 톤 좀 넘던 게 여기서 이제 CO2만 했습니다. 다른 온실가스는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2049년에는 5년 단위로 돌리다 보니까 2050년 정확하게는 안 나왔고 2049년에는 7억 톤 이상으로 이렇게 증가되는 것으로 이 모형에서 이렇게 예측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런 어떤 기준 전망 시나리오를 토대로 놓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분석을 하게 되는데 또 이 분석을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인풋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 기술에 대한 가정들이 이제 여기 여러 가지 그 기술에 대한 가정을 제가 각종 문헌에서 다 입력 자료를 구해가지고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원자력 석탄 뭐 이런 경우에는 신규 금지 되는 시나리오를 기본으로 하고 원자력 수명은 최근에 정부 정책이 40년에서 60년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뭐 반영을 한다든지 이용률에 대해서는 또 어느 정도로 우리가 가정을 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쭉 뭐 에너지 경제 연구원에서 나온 재생에너지에 대한 비용 자료 그다음에 없는 자료 또 외국에 있는 자료를 써가지고 또 미래에 대한 전망은 또 반영하기도 하고 뭐 개통 비용이나 기술적 잠재량 등등의 반영. 그다음에 재생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비용이 이렇게 예경련에서 예측을 조사한 게 있지만 이게 또 많이 들어올수록 또 재생에너지는 더욱더 촉박한 더 비싸고 그런 어떤 옵션을 써야 되기 때문에 이 비용 함수 자체가 선형이 아닙니다. 그래서 많이 보급을 할수록 늘어나는 그런 넌리니어 형태인데 또 이 전력 모형이 리니어 프로그래밍 모델이다 보니까 이 넌리니어를 또 피스와이즈 리니어로 전환해서 비용 함수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스토리지도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가정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수소에 대한 우리나라 또 수소가 워낙 또 중요한 옵션으로 등장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용 등등을 반영을 해서 전력 모형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다음에 이제 BAU를 기준 시나리오를 구성을 하고 나면 이제 팔러시 시나리오를 디자인을 해서 그것의 임팩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팔로스 시나리오는 크게 여기서는 이제 5개 시나리오를 구성을 해봤습니다. 기본적으로 탄소 중립으로 가는 시나리오, 그러니까 2050년까지
배출을 제로로 만드는 것인데 실제로 이 에너지 분야의 CO2가 제로로 되는 것은 아니고요. 산림 등에서 이제 흡수하는 흡수량도 있고 또 에너지 해외 감축분도 일부 이렇게 NDC에서 활용하는 정도는 유지가 된다는 가정하에 도출을 하면 에너지 분야의 CO2는 약 5,900만 천, 5,900, 10만 톤 정도가 남게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제 요만큼까지는 남는 것으로 가정을 하고 그 정도 양으로 줄이기 위해서 리니어하게 배출량을 줄인다고 봤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건지를 이제 시뮬레이션으로 보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냥 하나 보기에는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많다는 걸 고려해서 몇 가지 불확실한 측면에 이제 약간 베리에이션을 주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DAC 기술이 도입되는데 학습률이 현재 10%로 가정을 했는데 좀 더 많이 개선될 경우 두 번째는 수소가 우리가 수소가 원래 우리나라에서 이제 사실은 그린 수소가 필요한데 그린 수소는 자체 생산하기엔 여러 가지 잠재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대부분 수입하는 것으로 정부에서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 수입 가격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소 수입 가격이 기존 시나리오보다 만약에 한 50%더 싸게 들어올 수 있다면 어떤 좋은 일이 벌어지겠느냐를 보기 위해서 두 번째 시나리오 구성을 했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원자력을 더 이상 안 짓는 게 아니라 앞으로 뭐가 상당히 좀 들어올 여지가 있다고 봤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 마지막으로 태양광 풍력 관련된 그 비용이 투자비나 운영 비용이 생각보다 안 좋았을 때, 더 높았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제 미국에 있는 그 엔렐이라는 기관에서 이런 전망 시나리오가 상당히 공신력 있는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나리오를 반영을 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분석 결과는 이 오른쪽에 있는 것이 이제 우리가 컨스트레인트로 중계되겠습니다. 원래 이게 기준 전망에서 나오는 배출량인데 이만큼으로 배출량을 줄여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탄소 중립을 하려면. 이렇게 리니어한 탄소 중립 시나리오를 하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를 보겠다는 것이고 왼쪽에 그런 리니어 패스를 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시나리오, 기술적인 어떤 변화를 고려한 이 5개 시나리오에 대해서 이런 컨스트레인트를 만족하기 위해서는 탄소 가격이 이 정도 수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제 모델이 말해주고 있는 것인데 단위가 지금 이게 1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 일자라고 되어 있는 게 100만 원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톤당, CO2 톤당. 그래서 약, 한 100만 원 정도까지는 이 CO2 가격이 형성이 돼야지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온실가스가 많이 줄어들 수 있을 정도로 재생에너지가 많이 들어오고, DAC, 카본 캡처 기술도 들어오고, 수소도 많이 쓰고 해가지고 배출을 줄일 수 있겠다라는 것이 이 모델에서 지금 예측한 결과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CG 모형 파트에서 보여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지표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것만 좀 보여드리면 가계 소비, 수출, 수입, 그다음에 고용, 소득, GDP, 교육 조건 이렇게가 보통 많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지표들이기 때문에 이제 보여드리면 기준 전망에 비해서 5가지 탄소 중립 시나리오를 했을 때 우리나라에 미친 영향이 가계 소비는 보시면 2019년부터 한 30년 동안 평균적으로 한 2% 정도 소비가 좀 타격을 받겠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이 수소 시나리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타격이 반 정도로 줄어들 수 있겠다. 엑스포트 상당히 뭐 6% 이상 줄어들겠다. 임포트 역시 비슷하게 줄어드는데 이 수소 시나리오 같은 경우에 유독히 임포트가 덜 줄어드는 수입이 이제 덜 줄어드는 경우는 이쪽에 수소 수입을 좀 덜 해도 되겠다. 수소 수입에 따른 그런 비용이 좀 덜 나가기 때문에 줄어드는 그런 부분이 반영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용이 늘어나는 이유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런 탄소 중립을 하기 위해서 정책을 무엇을 할 것인가를 가정을 해야 되는데 가장 이제 이론적으로 가장 대표적인 시나리오가 카본 프라이싱 시나리오입니다. 그건 뭐냐면 어쨌든 간에 그 주어진 총량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CO2에다 프라이싱을 한 거죠. 모든 나오는 모든 에브리 시나리 CO2에 대해서는 다 프라이싱을 한다는 전제하에 그럼 프라이싱을 하게 되면 거기서 레버뉴가 창출이 됩니다. 경제적으로. 예를 들면 탄소세 수입이라든지 배출권 거래 제도가 더 이해하기 쉽다면 이제 배출권 경매 수입이 되겠죠. 그런 수입을 그런 엑스트라 수입을 어디다 쓸 것이냐를 가정하는지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보통 이제
고용에 대한 보조금으로 준다는 것을 많이 가정을 합니다. 있는 세금이 있다면 이제 우리 근로소득세를 준다든지 고용 관련 부담금을 정부가 대신 보조를 해주는 그런 개념으로 이제 그 탄소세수를 쓰게 되면 고용이 늘어나겠죠. 그런 영향이 이제 여기 표현이 된 겁니다. 그래서 가장 이제 베스트 시나리오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완벽한 배출권 거래 제도를 이행을 하면서 배출권 경매 수익을 모두 고용 지원에 쓴다고 했을 때 어떤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시나리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질 소득과 GDP에 대한 결과들인데 보시면은 실질 소득 같은 경우에는 수소 시나리오가 가장 양호하게 이게 이제 적을수록 마이너스니까 적을수록 양호한 것인데 좋게 나와 있고 반면에 GDP는 수소 시나리오가 가장 나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GDP만 얘기를 하는데 GDP보다 사실 우리가 국민적인 어떤 후생에 국민적인 어떤 더 이득이 되는 거, 더 중요한 지표는 사실 소득입니다. 이게 실질 소득이거든요. 실질 소득은 수소 시나리오가 제일 좋은데 GDP는 제일 나쁘게 나왔는데 이것이 이제 교육 조건이라는 것에 따라서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는데 이 부분 이제 교육 조건의 차이가 수소 시나리오 같은 게 가장 교육 조건이 좋아집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수소 시나리오의 정의가 수소를 이제 수입하는 가격이 낮아진다는 그런 케이스를 본 거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차피 우리나라 수소를 수입해서 써야 되는데 그것이 싸진다면 뭐 교육 조건도 너무 좋아지고 소득은 많이 높아지겠죠. 다만 GDP는 좀 떨어지는 것이 너무 싸게 수입을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산을 더 줄여도 된다는 그런 이게 부분 어떤 그런 이펙트가 나오는 것인데 어쨌든 GDP 관점에서는 좀 나쁘게 결과가 평가는 되고 있지만 더 중요한 소득 측면에서는 이제 상당히 긍정적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이건 연도별 추이를 한번 보여드리는 것이고 이제 가계 소비 같은 경우 연도가 지남에 따라서 이렇게 쭉 아무래도 탄소 중립으로 가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엄청나게 극단적인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런 어떤 극단적인 수준까지 가기 위해서는 급격하게 경제 부담이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다만 이제 가는 경로는 이런 추세로 갈 수 있다고 예상을 할 수 있겠고 특히 여기 이제 수소 시나리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만만하고 덜 줄어드는 그런 가계 소비 측면에서는 그런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업종별로 보시면 실질 산출이 BAU의 레퍼런스에 비해서 상당히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매니팩처링, 서비스 모두 줄어듭니다. 이런 어쨌든 생산이 줄어드는 현상은 뭐 불가피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출 같은 경우에 이제 줄어드는 경향이 좀 있고 대신에 서비스 쪽의 수출은 오히려 약간 늘어날 수 있고요. 대신에 이 철강이나 석유화학 제품 이런 운송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한 수출은 상당히 타격이 클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부분이 이제 사실 수소환원 제철 같은 부분이 직접적으로 반영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수소환원 제철이 정말 아주 이상적인 상황으로 아주 훌륭한 기술이 생긴다면 이런 부분이 상당히 완화될 수 있겠죠. 근데 아직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믿을 수 있는 그런 인풋 자료가 지금 쓸 수 있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아직은 모델에 반영이 안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수입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수소의 수입이 이때 엄청나게 늘어나는 것을 수소 시나리오에서 보실 수가 있고 나머지 대신에 화석연료에 대한 수입은 거의 없어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발전량 구성. 는 이게 이제 전력 부분 최적화 모형의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 시나리오별로 각종 기술별로 발전량은 어떻게 구성이 되고 발전 용량 차원에서 또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를 보여드리고 있고 기본적으로는 뭐 재생에너지가 대부분을 점유할 수밖에 없고요. 일부 뉴클레어는 일부 이제 남아 있을 수밖에 없고 나머지는 이제 하이드로젠의 역할이 상당히 이제 커지는 경우도 좀 있고 그런 어떤 현상을 볼 수가 있고, 캐패시티 측면에서는 이제 스토리지 쪽도 상당히 캐패시티가 많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전력 모형에 따라서 우리 스토리지가 해야 될 역할이 커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늘어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전력 가격 같은 추이가 이렇게 나타날 수 있다고 이제 예측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물론 약간 좀 스무스하지 않은 부분은 이게 전력 관련된 기술들이 대량으로 이제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부분이 약간 연도에 따라서 약간 좀 아주 그 스무스하게 들어오진 않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결과가 보여지고 있고 2050년 가까이 가면 여러 가지 기술 진보가 워낙 좀 더 가속화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러닝이 이제 점점 점차적으로 되는 결과로서 아주 먼 미래에는 그런 러닝의 효과로 상당히 비용 부담이 다시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이제 상하이 모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사실은 이제 전력 부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그 전력의 기술이나 시장 자체가 훨씬 더 복잡하기 때문에 조금 더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는 좀 더 정교한 그 인테저 프로그래밍 모델이 필요합니다. 그런 모델도 이제 제가 병행해서 지금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는데 그 결과랑 지금 앞에서 이용했던 리니어 프로그래밍 결과를 비교하면 상당히 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정교한 분석을 위해서는 이렇게 정수계획 모형도 같이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약간 소개를 드리는 것이고 정수계획법의 결과는 조금 더 아주 그 미세한 부분에 대한 결과를 산출해서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제 여기는 제가 전에 이제 다른 전력 부분 모형만 스탠드얼론으로 분석했을 때 결과를 보여드리고 참고로 보여드리고 있고 이제 미래로 갈수록 뭐 이 탄소 프라이스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은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고 대신에 이제 이 연구에서 이제 대기오염 물질에 대한 어떤 효과, 감축 효과 같은 것도 같이 분석을 했었는데 이게 보니까 수소 같은 게 수소의 역할이 커지게 되면 수소 터빈 같은 게 많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데 수소 터빈 같은 경우에 낙스 배출이 워낙 많이 되기 때문에 대기오염 물질의 감축 효과는 탄소만큼 그렇게 드라마틱하진 않더라. 그래서 대기오염에 대해서는 어차피 보완적인 정책이 조금 더 있어야 된다는 얘기도 임플리케이션을 얻을 수가 있었고, 그다음에 배출권의 이월을 허용하느냐 안 허용하느냐가 비용 부담에 상당히 큰 차이를 유발할 수가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미래의 탄소 중립을 정말로 하려고 한다면 결국에는 우리가 관리해야 될 에미션의 총량은 누적, 큐뮬러티브 에미션 총량이지 결코 어떤 한 해의 배출량이 아니거든요. 결국 이제 온실가스나 기후변화는 누적된 오염 양에 따라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이 버짓 개념으로 관리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50년까지 이렇게 패스가 있다고 치면 사실은 조금 미리 더 줄이고 나중에 덜 줄이는 게 비용 차원에서 훨씬 더 이득이 되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 제도적으로 뭔가 인센티브를 줄 필요가 있다라고 결과를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건 또 CG를 스탠드 언론으로 돌렸던 결과에 대해서도 예를 들면 이제 배출권 거래제도 현행 배출권 거래제도의 불합리한 환경 급전 규정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얼마나 경제적으로 지금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를 제가 연구해서 분석했던 결과를 또 참고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조금 시간이 좀 너무 빨리 발표한 것 같은데 일단 그 지금까지 이제 설명을 드린 약간 이제 연구 결과에 대해서 대강 이제 설명을 다 드렸고요. 하지만 이런 모형이 여전히 이제 여러 가지 한계가 있고 좀 개선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소비 행태 변화, 특히 우리 그 저출산 고령화 되게 심하거든요. 여기에 따라서 이 노동 시장의 구조나 소비 행태 변화가 엄청나게 급진적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최근에 사실은 이제 어떻게 하면은 파퓰레이션 다이나믹스 모듈을 만들어서 우리 이제 저출산 고령화를 이제 연령대별로 차별화해서 그 노동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그다음에 또 이 연령층에 따라서 소비 구조가 많이 다르거든요. 에너지 소비 구조도 많이 다르면서 그런 것을 또 반영한 모듈을 이제 개발을 하고 있고 이제 링크를 시켜서 같이 보려고 하는 생각이고 그다음에 또 지역별 또는 특별한 어떤 그 철강이나 석탄 산업 이런 쪽에 대해서는 그 데미지를 약간 좀 컴펜세이션 하기 위한 그런 정책에 대한 분석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다양한 분석을 지금 필요하기 때문에 미래에는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모델은 이제 우리나라에 대해서 분석을 했기 때문에 글로벌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제 CG 모형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모형도 개발이 돼 있어서 그 글로벌 모형을 이용해서도 분석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 국가별로 수출입하는 것이 얼마나 이제 어느 지역과의 교역에 더 많은 영향이 미칠 수 있는지 최근에 이제 앞에서 미국의 트럼프가 지금 상당히 대선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이 선택될 확률이 커졌는데 트럼프가 지금 엄청나게 많은 관세를 얘기한다든지 그다음에 IRA 같은 것을 이제 폐기하고 여러 가지 전기차나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런 재생에너지에 대한 지원을 줄이고 화석연료로 다시 리턴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전 세계 시장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모델이 더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연구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상향식 모델 같은 경우에도 전력 부분에 지금 사용했던 그런 리니어 프로그래밍 차원의 모델뿐만 아니라 이 인테저 프로그래밍까지 같이 더 연계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삼중 연계를 통한 모델링 고도화가 상당히 필요하다는 그런 시사점도 얻을 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모델에 반영이 돼 있지 못한 그런 약점 중에 하나가 이 송배전에 대한 모델링. 물론 이런 부분을 이제 기술적으로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송배전 망에 대한 정보가 오픈이 안 돼 있고 그래서 사실 정보도 없고 데이터가 아직 부족한 상황이어서 더 이런 부분에 대한 모델링이 좀 미흡한 실정이다. 그다음에 충전소에 대한 인프라에 대한 어떻게 보면 모델링 또한 이제 지금은 아직은 구축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더 사실 잘 되어야만 조금 더 정교한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다양한 이런 기술들에 대한 보급 잠재량, 경제성 전망 같은 것들이 요즘엔 워낙 어, 아주 그냥 기술적인 변화가 워낙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좀 시의적절한 그런 정보를 빨리빨리 업데이트해야 되는 필요성도 상당히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하다 보니까 원래 한 40분 정도 발표를 예상을 하고 제가 하려고 했는데 너무 빨리 끝난 걸 했습니다. 30분 만에 끝났는데 일단 혹시 질문 있으시면 제가 좀 더 보완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한번 질문 있으신지 한번 제가 한번 네. 살펴보겠습니다. 네. 김 교수님 발표 감사합니다. 저도 예상보다 너무 빨리 끝내주셔가지고. 네. 그런데 혹시 질문 있으시면 편안하게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마이크 키시고 하셔도 되고요. 마이크 안 되시는 분들은 채팅창에 남겨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선 다른 분들이 질문하시기 전에 제가 좀 몇 가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네. 네, 말씀해 어, 주세요. 네. 저는 사실 이쪽 뭐 경제, 경영 분야 쪽이 제 전공은 아닌데 오늘 아주 재밌는 발표 잘 들어서 유익했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좀 있는데 아까 이제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이제 NG 시나리오뿐만 아니라 또 추가로 이제 네 가지 시나리오를 더 보여주셨는데 거기에 따른 이제 여러 가지 반응들을 다 말씀을 해 주셨는데 궁금한 게, 그러니까 저는 이제 기후변화, 이제 기상학, 기후학을 하다 보니까 이런 다양한 배출가스에 대한 어떤 시나리오에 대한 민감도 이런 것들을 많이 연구를 합니다. 여기에 따른 태풍이나 뭐 호우 이런 것들에 대한 민감도를 이제 연구를 많이 하는데 이런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말씀을 하셨을 때 앞으로 저희가 가야 될 가장 중요한 기술이 무엇인지를 이런 민감도를 통해서 좀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혹시 그런 쪽 측면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제시하신 것처럼 뭐 수소 가격을 조절하거나 아니면 경제성이 바뀌거나 원전의 변화가 있거나 이 중에서 가장 임팩트가 클 수 있는 게 뭔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어, 네, 상당히 그 질문이 뭐 항상 가장 중요하게 저도 생각하고 있고, 이 모델러들이 가장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분야인데요. 지금 이 결과를 보면 이 시나리오가 사실 이제 성격이 좀 다르긴 합니다. 특히 수소 같은 경우에 이제 국제시장 가격이 많이 떨어졌을 때 긍정적인 일이 발생을 했을 때를 가정한 것이고 CCS나 뉴클리어 같은 경우에는 그런 기술들이 조금 더 이렇게 보급이 많이 됐을 때 좀 더 개발이 잘 됐을 때라는 것이고 이제 이 또 마지막에 그 리뉴어블 로우 시나리오는 재생에너지의 보급이 훨씬 더 비용이 더 높고 잘 안 됐을 때라는 것을 상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말하자면 우리가 노력해서 될 수 있는 그런 옵션인 부분이 있고 아니면 그냥 전 세계적인 상황이 변화하는 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약간 그런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냥 단순 예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어느 것이 중요하다고 보기에는 아마 그런 쪽에 얘기를 할 수 있는 건 아마 CCS랑 뉴클리어 쪽에 그러니까 약간 좀 관련된 시나리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두 개는 사실은 이런 거시적인 지표 같은 데서는 어, 크게 차이는 없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그러면 우리가 CCS를 조금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만약 R&D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지원이 또 필요할 텐데 그런 정책을 직접적으로 본 건 아니라서 만약에 이제 지금 말씀하신 어떤 기술이 더 중요하냐, 어떤 옵션이 더 중요하냐를 조금 더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CCS의 시나리오에서는
CCS 기술의 어떻게 보면 보급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술이 발전하는 것을 가정한 것인데 그게 공짜로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R&D를 얼마나 투입을 하면 그것이 가능하게 될 것인지에 대한 어떤 그런 차원의 다른 어떤 연구라는 것이 이렇게 접목이 돼야만 조금 더 이 시나리오에 대한 평가가 가능할 것 같고요. 뉴클리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지금 이미 현 정부에서는 이 정도 양을 이제 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뉴클리어 졌을 때 상대적으로 이런 어떤 거시경제적인 지표는 어떻고 탄소 가격도 약간 좀 차이가 날 수는 있겠죠. 그런 부분에 대한 예측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이 경우에도 이렇게 큰 영향을 직접적으로 보여주진 않습니다. 다만 여기서 리뉴어블 같은 경우가 조금 부정적인 영향이 좀 크고, 근데 수소 같은 경우가 상당히 이제 좀 특이하게 다른 어떤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지금 재생에너지가 우리 여러 가지 지역 갈등 때문에 이 보급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게 일종의 여기서 말하고 있는 재생에너지 비용이 높아지는 경우에 해당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탄소 중립을 이행하는데 경제적인 부담이 꽤 있겠구나. 그래서 아마 재생에너지에 대해서는 이제 보급을 조금 더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역 갈등을 좀 더 완화할 수 있도록 정부가 잘 어떤 좋은 정책을 펼친다든지 또는 이제 R&D 같은 걸 통해서라도 재생에너지의 단가를 낮추는 그런 노력이 있다면 있어야지 아마 이런 어떤 탄소 중립으로 가는데 부담이 적어지지 않겠느냐라는 정도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조금 더 아주 더 정밀하게 그 비교를 위해서는 역시 재생에너지 같은 경우에도 그럼 우리가 지역 갈등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또 노력이 필요하고 그 노력이 예산상으로 얼마가 되며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또 추가적인 어떤 조사를 통해서 조금 더 시나리오 자체를 구체화하는 노력이 먼저 이제 좀 수반돼야지 조금 더 자세한 정밀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모형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예를 들면 이제 예를 들면 뭐 수소에 대한 자체 생산 기술이다고 해서 예를 들면 지금 또 많은 분들은 수소에 그린 수소를 만들 수 있는 테크놀로지를 개발하기 위한 지금 R&D 사업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R&D 사업을 했을 때 과연 우리가 얼마나 탄소 중립으로 가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할 수 있느냐를 평가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수소의 R&D에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고 그 예산을 정부가 지출을 해서 기업에게 주고 기업은 그런 기술을 개발을 해서 그랬더니 수소를 생산하는 그 그린 수소의 단가가 얼마나 떨어질 것으로 예측이 된다고 하면 그 부분을 다 이제 모델에 넣고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이 국가 경제에는 어떤 긍정적인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를 평가해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툴로서 이런 모델을 활용할 수는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저도 그게 그러니까 어디다 가장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느냐, 이게 이 모델에서 제일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럼 채팅창에 또 질문이 들어와 있는데요. 혹시 채팅창 보실 수 있으신가요, 교수님? 네. 지금 네, 열어봤습니다. 네. 네, 카이스트 구난, 네, 네. 제가 회원님이 읽어보겠습니다.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전형 모형의 경우에는 일반 균형을 가정하나요라고 이제 질문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전체 모델이 이 일반 균형 모형이 이제 전체를 커버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 균형은 일반 시장 균형, 일반 균형이고요. 다만 전력 부분 자체만 가지고는 그건 부분 균형이기도 하기 때문에 부분 균형이 일반 균형 내에서 다 반영돼 있는 상태의 일반 균형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만약 부분 균형을 가정한다면 상향과 하향 모형을 커플링하는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진? 이 부분이 이제 아까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이 하나 더 있네요.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그 링크 과정을 좀 더 설명을 요청을 하셨고, 네, 편안하게 천천히 네, 읽어보시고 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 먼저 일단 읽어보면 통합평가 모양이나 일반 균형 모양의 경우 검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캘리브레이션 과정을 통해 검증이 되는 건지 아니면 어, 네, 이 부분은 먼저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 두 번째 질문이 사실은 이런 일반 균형 모형이나 통합평가 모형 모두의 문제점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지적해 주신 그대로 문제고요. 이 문제가 검증 가능성이 떨어진다라는 것이 문제. 왜냐하면 이제 검증이라는 건 이게 지나가고 나서 통계적인 검증을 해야만 가능한 것인데 이런 그 통합평가 모형의 일반 균형 모형은 이 모델에 너무나 많은 것이 들어와 있다 보니까 검증 자체를 하기에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일부 검증하려고 하는 그런 메소돌로지가 있긴 있는데 너무너무 제한적이어서 모델을 검증했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검증이라고 하려면 제 생각에는
이 경제학에서는 보통 이제 통계적인 모델, 계량 경제적인 모델의 경우에 가능한 것이지 이런 균형 모형 같은 경우에는 검증은 엄밀하게는 어렵다라고 솔직히 말씀드리는 게 저는 제 의견이고 그래서 이거는 검증은 좀 어렵다라고 저는 답변드리고 싶고요. 다만 이제 얼마나 합리적인 가정을 반영해서 모델을 구축했느냐를 가지고 이 모델의 합리성을 얘기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링크 과정을 조금 더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제 되게 간단하게 지금 뭐 그림 하나로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데 제가 레이저 포인트를 좀 써서 그래서 이제 어, 이 모델을 이제 링크하는 과정에서 아까도 언뜻 말씀드렸는데 이 가장 스탠드얼론으로 지금 현재 나타나 있는 그 최적화 모형이 많이 변화하게 됩니다. 먼저 이 각각의 모든 항목별로 관련된 재화의 가격이 앞에 곱해지게 됩니다. 가격 지수가 되겠죠. 가격이 그러니까 일반 균형 모형을 통해서 시장 마켓 이퀄리브리엄이 변하게 되면 퀀터티와 프라이스가 모두 변하게 되는데 일단 이 상향식 모형에서는 어쨌든 가격은 기분으로 받아와야 되기 때문에 모든 가격을 그 앞에 이터레이션에서 수행한 CG 모형의 이퀄리브리엄 프라이스를 다 가져와서 이 모든 식의 가격 지수를 곱해서 반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가격이 이렇게 변화된 상황에서 이 옵티미제이션 문제를 풀게 되는데 풀면서 또 중요한 게 이 디맨드가 여기는 고정되어 있는 것으로 원래는 보는데 사양식 모형에서는 이 연계되는 모형에서는 이 디맨드가 함수로 수요 함수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디맨드가 수요 함수화 돼서 이 목적 함수식에 예를 들면 그 리니어 디맨드에 대한 소셜 서플러스 펑션이 쿼드라틱 펑션의 형태로 들어와서 그런 부분으로 이제 목적 함수가 변화되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런 변화된 포뮬레이션 하에서 이 CG 모형에서 나오는 모든 프라이스를 반영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일종의 그 리니어 디맨드 펑션 같은 경우에는 CG 모형에서 프라이스만 가져오는 게 아니라 이 퀀터티에 대한 자료까지 가져와서 어떤 특정 퀀터티를 통과하는 리니어 디맨드 함수를 생성해서 이게 이제 반영을 하는 식으로 풀게 됩니다. 그렇게 풀게 되면은 이 전력 모형에서 어떤 그런 주어진 가격화에서 또 다른 퀀터티를 이제 솔루션으로 생산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그 모든 퀀터티 베리어블에 대해서 다시 최적화된 그런 이 전력 모형의 해가 다시 이제 CG 모형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CG 모형에서는 아까 이제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전력에서는 지금 몇 테라와트 아워를 생산을 해서 쓰려고 하고 있고 몇 테라와트로 생산하는 데는 원자력 몇 테라 뭐 태양광, 풍력, 메테라를 시간대별로 어떻게 생산을 해서 쓰고 이제 그런 데 대한 결과를 다 가지고 CG 모형에서 그 관련된 베리어블들에 반영을 해주고 그 이 최종 이 발전 모형에서 나오는 그런 모든 관련된 베리어블들은 CG 모형에서 기분으로 놓고 즉 이제 베리어블을 픽스 시켜 놓고 나머지 베리어블에 대해서만 이퀄리브리엄을 구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또 역시 그 과정을 통해서 마켓 이퀄리브리엄 자체가 바뀌기 때문에 모든 프라이스가 다 바뀌게 되고 그런데 다시 이제 그 변경된 프라이스를 다시 또 가져와서 얘가 푸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컨버지가 되는 거죠. 컨버지가 되는 돼서 이제 그 파일을 찾으면 좋은데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컨버지가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알고리즘을 또 수정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해서 이제 그분은 상당히 기술적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전체가 카본 텍스 시나리오 같은 경우에는 컨버지가 잘 되는데 에미션 트레이딩 같은 경우에는 컨버지가 잘 안 됩니다. 약간 좀 진동 현상, 오실레이션 현상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해서 또 해결을 위해서는 이 최적화 모양의 카본 프라이스를 반영한 것이 아니라 이 CO2 컨스트레인트를 통해서 컨스트레인트화해서 반영하는 그런 알고리즘을 통해서 역시 다시 이제 컨버전스를 어, 보장할 수 있는 그런 또 알고리즘으로 이렇게 대체를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일단은 그 정도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문, 또 채팅창이 또 많이 올라와 있네요. 네, 네네. 제가 김진태 읽겠습니다. 회원님의 질문이 있습니다. 네. 네. 최근 5년간 코로나 이후에도 배출량이 감소했다. 그래서 기업의 감축 노력도 있지만 산업부자 변화도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상하이 연계 또는 CG 단독 모형의 산업구조 변화를 고려한 감축 시나리오를 분석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특히 중국의 국산화 정책으로 인한 석유화학 제품 수출 감소로 인한 영향, 이런 부분은 당연히 반영해서 분석할 수가 있고요.
먼저 예를 들어서 중국의 국산화 때문에 석유화학 제품 수출이 감소했다. 당연히 이렇게 되면 그 수출 감소라는 것이 우리 이 CG 모형에 보면 수출액도 있고 수출 가격이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수출 가격이 바뀌는 건지 양이 바뀌는 것에 따라서 그 부분을 그대로 우리 수출량에 또 수출 가격에 반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별로 어렵지 않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 앞에서 말씀드린 산업 구조 변화는 이제 반영을 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이제 이런 방법으로 반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산업 구조가 변할 수밖에 없죠. 근데 변하는 방향이 그 드라이버가 뭐고 어떤 방향이냐가 중요한데 이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우리가 서비스업이 늘어나고 제조업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통상적으로 이런 모델에서는 그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서비스업이 제조업보다는 이 생산성의 향상률이 떨어지기 때문이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경제적으로.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근거 자료가 이제 통계적으로 밝혀져 있고요. 그런데 이 모델에서는 이 CG 모형 안에서 이 각각 이 CG 모형 안에는 그 각각 그 산업별로 여러 가지 프로덕티비티, 이피션시 파라미터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거기까지 설명 안 드렸지만 그래서 이제 제조업 관련된 토탈 팩터 프로덕티비티는 좀 덜 증가하고 증가하긴 하지만 좀 덜 빠르게 증가하고 제조업은 뭐 더 빠르게 증가한다. 예를 들면 전기 자동차 산업은 엄청나게 더 빠르게 증가한다.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해서 우리가 묘사하고 싶은 그런 산업 구조의 변화를 묘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편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없으신가요? 제가 하나 또만 더 여쭤봐도 될까요? 예. 네네, 제가 말씀해 이제 주십시오. 요즘 연구하고 있는 건 저는 이제 기후 변화 시나리오를 만들고 있는데 신재생 에너지의 미래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이제 탄소 배출에 따라서 이제 연구를 좀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온난화가 상당히 심한 탄소 배출이 심해서 온난화가 심한 경우에는 예를 들어 태양광 에너지 같은 경우에 패널의 효율성이 낮아지면서 오히려 신재생 에너지 효율이 더 낮아질 수도 있다. 이런 연구도 좀 하고 있는데요. 이제 사실 이 모델에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는 반영이 아직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탄소 배출과 신재생 에너지의 그냥 단순 가격만을 지금 바꾸신 거잖아요. 나중에 향후에 이런 그 경제 모델, 경영 모델, 경제 모델을 조금 더 좀 정교하게 만드실 계획이 있는지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저희 이제 기후 모델 같은 경우에는 점점 이제 IPCC 보고서가 나오면 나올수록 더 고도화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서 그런데 이런 그 경제 모델을 어떤 방향으로 더 고도화하실지에 대한 약간 그런 좀 의견을 좀 더 들었으면 좋겠어서 질문 드립니다. 네, 너무 중요하고 재밌는 또 토픽에서 저도 물론 이렇게 모델 만드는 것을 사실 고민도 이미 해봤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연세대 오기 전에 환경연구원에 있을 때 같이 일하는 연구원이 그런 모델을 또 논문을 쓰기도 했었어요. 제 모델을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듯이 이 기후변화 때문에 예를 들면 또는 여러 가지 그 때문에 태양광 효율이 떨어지는 거, 기존에 있었던 태양광 발전소 효율이 떨어지는 거를 분석을 했었는데 제가 이제 그런 모델 개선은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할 필요가 있는데 이제 물론 너무 다양해서 이제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이제 시간에 맞춰서 해야 될 텐데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이런 통합 모형의 일부로서 전력 모형의 경우에는 사실 이제 국가 경제적인 임팩트가 뭔가 좀 보일 만한 그런 중요한 건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하는 게 이제 아무래도 모델의 취지이기 때문에 지금 약간 태양광 효율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스탠드얼론 그 파워 섹터 모델을 통해서 분석을 해보는 게 더 어떻게 보면 더 적합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어쨌든 그 문제는 상당히 그리 어렵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여기 지금 이 프로덕션이 커패시티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구조인데 이게 이제 각각 테크놀로지별로 이 기후변화에 따라서 어떻게 예를 들면 이게 지금 이제 이용률이 사실 여기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 UR이라는 게 이제 커패시티 팩터인데 이게 시간대별로 과거에 태양광 발전 이용률이 있었기 때문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 시간대별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기후변화 때문에 변화할지를 넣어주기만 하면 자동으로 그것이 이 모델에 반영이 되도록 돼 있고 또 이제 말씀하신 효율 저하 문제는 그 저하 문제에 대한 시나리오를 구성을 할 수만 있다면 시간대별로도 가능하고 언제든지 연도별로도 가능하고 여기 P에 들어가는 계수 하나를 이제 추가하는 식으로 해서 반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뭐 어렵지 않게 반영도 할 수 있고 이런 그런 예측에 대한 시나리오만 뭔가 좀 이렇게 의미 있는 게 있다면
상당히 재미있는 분석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현재 모델 좀 더 큰 차원에서 지금 개선 방향은 현재 이제 글로벌 모델을 지금 또 별도로 구축을 하고 있고요. 그 글로벌 모델에서는 지금 이제 전력 모델을 링크시키기 전에 일단 CG 모형만 가지고 클라이밋 데미지를 반영한 그런 모델을 지금 거의 완성해 가고 있습니다. 그거에 따르면 이제 글로벌하게 나오는 모든 온실가스들이 어, 그 컨센트레이션에 영향을 미치고 컨센트레이션을 통해서 템퍼리처에 영향을 미치고 템퍼리처가 다시 뭐 씨레벨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강수량이나 이런 데 미치는 걸 통해서 다시 경제에 그게 환류가 돼가지고 어느 섹터에 어떤 인풋이나 어떤 아웃풋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다 데미지 펑션까지 연결을 해서 하는 연구를 다른 해외에서는 이미 이제 상당 부분 돼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그런 연구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인테그레이티드 어세스먼트 모델 여기서 인테그레이션이라는 하는 것은 탑다운 바텀업 차원의 인테그레이션뿐만 아니라 글로벌하게 이제 클라이밍 모듈과 이코노미 모듈이 이제 인테그레이션 된 그런 모델을 지금 같이 병행해서 구축하고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추가적으로 뭐 다양한 방면으로 지금 모델을 개선해 나가려고 하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당장은 그런 부분이 조금 더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그런 방향이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유, 답변 감사합니다. 저 나중에 이제 이런 관련돼서 코워크를 같이 하면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다른 질문 더 없으십니까? 네, 그러면 예, 오늘 아주 유익한 발표해 주신 김영경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이상으로 그럼 오늘 제3회 총괄분과위원회, 기후변화학회 총괄분과위원회 전문가 워크숍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발표해 주신 김 교수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